일본의 경제 보복 관련된 두 가지 이슈입니다. 7위와 8위인데 먼저 이 소식부터 저희가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국내에서도 말이죠. 많은 인기를 얻고 있는 일본의 화장품 브랜드 DHC가 지난 주말 이 DHC의 자회사 DHC 텔레비전에서 우리의 반일 운동을 무시하는 발언을 해 논란입니다. 그 문제의 발언 같이 한번 들어보시죠. 他の国は熱しやすく冷めやすい国ですからね。あんまりこれに対して同じ土俵に乗ってね、日本がワイワイ言うんじゃなくて、もう静かに見てると。当時、朝鮮人はですね、文字ですることができなかった。最初の教科書は東京の印刷で、日本人がハングルを統一して、この文字はこれにしましょう、これはこれにしましょう。日本人がハングルを統一して、今のハングルできたんです。 DHC라는 그룹은 국내에서도 잘 알려진 기업인데 김태현 변호사님 원래 이 험한 구설수가 원래 이 회사가 있었습니까? 그러니까 원래 이제 유명한 화장품 회사예요. 그러니까 아마 우리나라에서도 굉장히 많이 팔리는 화장품 회사라고 알고 있는데 그런데 이제 이 DH라는 그 화장품 회사가 DHC요. 예. DHC요. 죄송합니다. 예. 방송국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DHC 텔레비전이라는 자회사가 있는데 거기서 지금 험한 발언들이 나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A출연자, B출연자 발언 방금 전에 보셨는데 A출연자 발언은 혐한 발언이죠. 혐한 발언입니다. 근데 B출연자 발언은 완전 허위사실이죠. A출연자 발언은 혐한 발언이지만 본인의 생각이라고 칩시다. 100번 양보해서. 그런데 B출연자의 발언은 이건 완전히 사실관계에 대한 왜곡 아니겠어요? 살다 한글을 일본이 도와줘서 만들었다는 얘기는 처음 들어보는데 뭐 그런 어떤 발언을 할 정도로 문제가 있는 어떤 TV 프로그램이고 그래서 아마 지금 DHC에 대해서 국내에서 굉장히 비판적인 목소리와 불매 운동까지도 지금 번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박준 변호사 원래 모든 게 논란보다 태도가 더 중요한데 그렇죠. DHC가 사과 대신 댓글을 차단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이건 뭐 자회사인데 DH 본사도 좀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댓글 올리니까 문제된다고 얘기를 하니까 비활성화를 시킨 겁니다. DH 코리아 계정에 이전 댓글들 다 없애버리고 앞으로 댓글을 못 달도록 지금 해버렸기 때문에 오히려 더 문제가 되고요. 네티즌 사이에는 이러면 불매운동으로 가야 된다. 또 여러 불매운동을 해서 뭐 경고를 좀 줘야 된다. 그래서 잘 가요 DHC 이런 불매운동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 DHC 논란은요. 이 브랜드의 한국 모델인 배우 정유미 씨에까지 불똥이 튀었습니다. 같이 들어보시죠. 안녕하세요. 정유미입니다. 제가 평소에 너무 좋아하던 DHC의 모델로 활동하게 돼서 정말 큰 영광입니다. 저 정유미가 함께하는 DHC 앞으로 많이 사랑해 주시고 기대도 많이 해주세요. 배우 정유미 씨 말고도 그전에도 뭐 DHC 관련 뭐 국내 여배우들 모델이 많았었는데 본인도 좀 국민 감정을 알고 있으면서 공감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네요. 저게 사실은 근데 정유미 씨한테 비난하는 건 사실 좀 지나치다고 봐요. 왜냐하면 정유미 씨가 저걸 알고도 모델 계약을 한 게 아니라 최근 어쨌든 계약을 해서 지금 현재 상황에서 모델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본인이 계약을 한 회사니까 그 모델 활동을 열심히 해야 되는 거는 뭐 연예인으로서 또 이 계약의 당사자도 당연히 해야 될 건데 문제는 지금 DHC의 이런 혐한 발언을 해서 국내에서 굉장히 이미지가 안 좋습니다. 근데 여기서 만약에 정유미 씨가 국내에서 DHC 이미지가 안 좋으니까 나 안 할래요 라고 이제 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를 하면 이거 아마 그 계약서를 제가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아마 상당 부분의 거액의 위약금을 물게 될 소지가 크죠. 그러면은 연예인이 지금 이 사태 때문에 DHC 모델에서 내려오면 위약금 물어야 되는데 그 위약금 부담하면서까지 이거 하지 마라. 라고 우리가 요구할 수 있는 것인가 정유미 씨에게 그건 좀 생각을 해봐야 되고 만약에 DHC가 정유미 씨하고 합의로 이제 계약을 해지를 해주면 좋겠지만 그게 아니면 정유미 씨 굉장히 곤란한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좀 DHC란 그 제품의 불매 운동하는 것도 좋고 그 일본 회사에 대해서 우리가 악플을 다는 것도 뭐 그렇다 치고 다 괜찮은데. 정유미 씨 개인을 비난하는 거는 사실 우리가 좀 자제할 필요가 있다. 이건 정유미 씨의 잘못을 일어나는 일은 아니니까요. 예, 사과 대신 댓글만 막은 이 일본 화장품 브랜드 회사. 그런데 이렇게 최악의 한일 갈등 분위기에 눈에 띄는 보도가 하나 있습니다. 일본인 출신 가수 강남 씨가 일본 국적을 포기하고 한국으로 귀화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저희가 그래서 강남 씨의 소속사에게 직접 확인을 해봤습니다. 저희가 알기로는 작년 말부터 많이 생각하시고 그리고
가족분들이랑도 많이 의견 나누고 그리고 결정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필요한 자료들이 좀 있어서 준비를 하고 아마 이번 달 내로 신청서를 제출할 예정이거든요. 결혼 얘기 많이 문의 주시는데 결혼을 전제로 좀 진지한 만남을 가지고 계신 거는 맞는데 활동도 오래 하셨고 워낙 또 한국에 대한 애정도 많이 가지고 계셔서 그 부분이 제일 크지 않았나. 귀화를 준비 중이다. 박지원 변호사님, 이게 지금 이 시점이기 때문에 좀 더 주목을 받는 건데 지금 강남 씨의 귀화가 일본의 경제보복과는 관련이 좀 있는 겁니까? 일단은 뭐 확인을 좀 더 해봐야 되겠지만 본인은 아니라고 합니다. 한국인 어머니하고 일본인 아버지 사이에 무남 동료로 무남이죠. 남자 외동아들로 태어났기 때문에 예. 이 어머니가 한국 사람이고 이중국적인 상황이 될 수가 있는데 이 다른 어떤 이유 때문에 뭐 결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말부터 준비를 했고 이번에 이제 일본의 국적을 포기 신청서를 제출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소속사 얘기로도 아까 들었지만 경제보복 이전부터 훨씬 준비를 했다라는 건데요. 현재 열애 중인 이 빙속 여제 이상화 씨와의 결혼을 앞두고 이런 결정을 내린 거 아니냐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 목소리 한번 들어보실까요? 이상화가 네. 예를 들면 500m든 뭐 1500m든 우리나라 선수들끼리 막 이렇게 그 대화를 할 때 그분 이름을 계속 꺼내세요. 상하백회로 이렇게 꼬리 지점에 스케이트 발만 집어넣어 이 선에 발만 집어넣어 빨리 맞춰야 되겠다. 이상한 얘기가 이거죠. 왜냐하면 강남 씨의 그냥 귀화 보도가 그냥 가볍게만 들리지 않는 것이 저희 뭐 이성화 씨 하면은 전설적인 스피드 스케이팅 선수로 잘 알려져 있는데 결혼 때문에 또 귀화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도 나와서요. 그 말을 뭐 정확하게 하기는 안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진지하게 만남을 가지고 있다는 건 알려진 사실이고요. 또 결혼 얘기도 어느 정도 했다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는 인사를 한 거지만 뭐 상견례에서 아주 결혼을 추진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아직까지 그런 상황은 아니지만 이 일본 경제보복 이거보다는 이 결혼이나 다른 이유 때문에 귀화를 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더 예상되는 부분입니다. 일본의 경제보복 관련해서 화장품 업계, 그러니까 기업, 경제계와 그리고 연예계 소식까지 살펴봤다면 일본 경제보복 관련해서 정치권 반응도 하나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본의 수출 규제가 시작된 시점인 7월 중순에 미국을 찾았던 이 김현종 국가안보실 2차장이 오늘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같이 들어보시죠. 제가 가서 중재 요청을 안 했습니다. 중재를 제가 미국 가서 요청을 하면은 청구서가 날라올 게 뻔한데 제가 왜 중재를 요청을 합니까? 반대급부를 요구할 텐데 제가 뭐를 도와달라고 요청하는 순간 제가 글로벌 호구가 되는데. 다시 한번 내용을 볼까요? 요즘 호구라는 단어가 참 이곳저곳에서 많이 등장합니다. 7월에 가서 미국에 중재 요청을 안 했다. 중재 요청하면 뭐 트럼프 대통령식 청구서가 날아올 게 뻔하니까 도와달라고 하는 순간 글로벌 호구가 된다. 어떤 의미로 저희가 해석을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우리가 정부에서도 이야기를 하지만 지난번 그러니까 노영민 실장도 뭐 중재는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긴 했어요. 그러나 지금 상황에서 이제 제가 알기로는 김현종 차장 같은 경우는 이제 청와대에서 대일 강경론을 굉장히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 문제가요, 결국 우리 경제계의 피해라든지 이런 것들이 실제로 일어날 수 있으면 우리가 모든 방법을 다 강구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지금 한국과 미국은 동맹관계입니다. 그 동맹에게 실제로 어떤 안보 문제와 연결시켜서 당연히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걸 지금 글로벌 호구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도움을 요청하려다. 그럼 뭐하러 그렇게 빨리 갔어요? 천천히 설명해도 될 거를. 그런 면에 비춰본다면 지금의 어떤 면에서 보면 이 미국이 중재하지 않는 것에 대한 어떤 하나의 또 핑계가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도 들고 더군다나 가장 지금 어떤 면에서 보면 협상의 선봉에 나와 있는 사람인데 지금 그걸 가지고 어떤 면에서 보면 우리 기업들 괜찮다. 지금 뭐 자신 있다. 우리가 호구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미국한테 그 요구를 받더라도 실제 우리가 피해받을 수 있는 것보다는 그것이 훨씬 낫다라면 그 선택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면에 비춰본다면 저는 김 차장의 이야기가 굉장히 단정적으로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과연 올바른 태도인지 솔직히 의문스럽습니다. 지금 자막에 잠깐 지나갔는데 김현종 제2차장이 이 말 말고도 이 일본의 경제법 관련해서 우리에게 백색 국가 제외 영향은 손 한 줌이다라는 표현도 썼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구정차장 이거를 우리가 좀 받아들이면 앞으로 미국에게 중재를 요청하지 않고 우리 자립으로 우리 스스로 이 한일 경제보복을 이겨나겠다. 미국의 중재 앞으로도 계속 필요 없다. 이런 말입니까? 일단 그런 뭐 결기를 표현한 것일 수도 있고
실제로 지금 중재가 전혀 안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만약에 중재를 요청했다가 거절당한 거라면 더 큰 외교 문제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제 스탠스 자체를 우리는 우리의 입장을 객관적으로 설명했을 뿐이지 미국에게 중재를 요청한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왜 우리 그 외교 당국은 지금 뭘 하고 있는 거냐? 한일 그 무역 갈등이 심해지고 있는데 그랬을 때 이 청와대가 미국의 중재를 요청했는데 거절당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냥 우리의 입장을 설명한 것이다. 어떻게 보면 책임을 조금 모면하려는 이 상황을 좀 방기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 여론에 대해서 좀 책임을 모면하려고 저런 얘기를 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현정 의원님과 구정 차장 일단 이 김현정 이 차장의 얘기를 조금 비판적으로 접근을 하셨어요.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한 줌밖에 안 된다는 표현은 저는 굉장히 부적절하다고 봅니다. 아니, 한 줌밖에 안 되면 당연히 그럼 우리가 일본 앞섰죠. 뭐하러 지금까지 그럼 일본에서 이렇게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뭔가 어떤 이야기를 할 때도 좀 객관적으로 이야기할 필요가 있어요. 자꾸 정부가 우리가 한 줌밖에 안 되니까 우리 당장 일본 넘어설 수 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게 기업인들 들으면 얼마나 속이 상하겠습니까? 반도체 3종 같은 건 그렇죠. 상당히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왜냐하면 지금 사실은 기술력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 기업이 지금 정말 위기 상황에 있고 제가 만난 어느 기업 고위관계자는 정말 그동안 수십 년 동안 기업을 경영하는데 지금같이 상황이 악화된 적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정부 관계자는 한 줌밖에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버리면 우리 기업들은 저렇게 아우성 치는 게 그러면 쇼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본다면 저 제일 선봉에 있는 사람이 저런 식으로 한 줌밖에 안 된다고 이야기하면서 별것 아니다고 취급하는 게 과연 저는 현 상황을 정확히 보고 있는지 솔직히 의문스럽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이제 미국에서 그 트럼프 대통령 얘기도 했지만 방위비를 지금 5배로 올린다고 하죠. 호르무즈 해협에 파병을 뭐 구두로는 요청했다고 하죠. 그러니까 이게 그다음에 INF 탈퇴 이후에 이 중거리 미사일을 한국 또는 일본에 배치할 가능성이 있다고 하죠. 그러니까 가만히 있으면 글로벌 호구처럼 비치게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것을 도대체 우리가 자초한 것이냐? 그 한일 무역 갈등 중재에 나섰다가 이 중재에 대한 청구서로 온 것이냐? 근데 이런 논란이 있을 수 있는 상황에 그 당사자였던 김현중 차장은 우리는 그럴 우려 때문에 내가 중재는 안 했다라고 이제 선을 긋고 있는데 이거에 대한 진실은 나중에 시간이 가면 좀 밝혀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일본의 경제 보복 관련해서 쭉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주제 넘어가기 전에 오늘 대통령 수석 보좌관 회의에서 나온 문재인 대통령 발언 하나 보고 가겠습니다. 일본의 경제 보복에 대한 우리의 대응은 감정적이어서는 안 된다. 결기를 가지되 냉정하면서 또 근본적인 대책까지 생각하는 긴호흡을 가져야 한다. 김태현 변호사님. 네. 저 얘기가 원래 지난주까지만 해도 지지난 이순신 장군도 언급했고 단숨에 일본을 따라잡을 수 있다라는 발언까지도 문 대통령이 수위 조절을 좀 하는 겁니다. 지금 이 사태가 터진 다음에 대통령이나 뭐 대통령 주변의 참모들에서 나온 얘기들은 강한 얘기들이었어요. 12척, 죽창가, 매국, 평화경제, 단숨에 일본 따라잡기 뭐 이런 얘기들 그래서 굉장히 강한 투에 어떻게 보면 약간 감정이 설린 어떤 정치적인 워딩이 좀 나왔는데 오늘 이제 대통령이 했던 저 얘기는 그래도 이제까지 나왔던 얘기들 중에서는 가장 조금 저는 높은 점수를 줄 수 있는 얘기라고 봅니다. 우리가 언론에서도 많이 얘기했던 감정적으로 대응하면 안 되고 냉정하게 상황을 봐야 된다는 얘기를 저희가 탑10에서도 많이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오늘 대통령 얘기도 감정적으로 대응해서는 안 된다. 결기를 가지되 냉정해야 된다. 그리고 근본적인 대책까지 생각하는 긴 호흡을 가져야 된다는 어떤 이런 얘기들을 해서 그래도 대통령이 조금 상황 인식이 바뀌는 것 아니냐라는 어떤 긍정적인 기대도 가져봅니다. 물론 아직까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라는 어떤 구체적인 강론에 들어가면 그것에 대한 얘기를 하고는 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총론적으로 접근을 할 때 냉정하게 접근하고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는 그 말로만 봐도 일단은 총론적인 언급 자체는 조금 좋은 점수를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 얘기까지 오늘 발언 얘기까지 정리를 해봤습니다. 일본의 경제 보복 얘기 하나하나 짚어봤는데 다음 주제 어떤 주제가 기다리고 있을지 궁금합니다. 주제 같이 확인해 보시죠.